수술이 끝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외래 진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급하게 교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팔로우 나고 나왔는데 쓰리팟으로 나왔고 24시간 유료도 1,150원. 당장 응급분만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을 찾은 겁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입니다. 한쪽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기는 젖고 이거 셋줄 가는 타형이 제일 좀 안 좋아서 지금 30주 5일이어서 이제 아기 낳아도 되는데 우리 병원도 지금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도 지금 못 보고 우리가 사실은 요 병실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오늘도 아기들이 꽉 차서 통원을 못 받아요. 네. 더 없다고? 충북대도 없고 충남대도 없고. 미치겠네. 도대체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낳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자리가 없어서 못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걱정하는 것은 광주 전남에서 생기는 나름대로 고위험 산모들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는데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그 환자가 넘치고 응급수도 막 하면 병실도 꽉 차고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임산부들 특히 또 쌍둥이 환자들한테 정말 지금 이제 아슬아슬하니까 미안해 죽겠어요. 현재로서는 바로 입원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네, 산모분이세요. 당장 응급분만 가능성을 제시할 수 없어서 심해가지고 수술 자리 없대.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ICU 자리가 없대요. 네. 계속되는 거절에 피말리는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선생님. 어디? 아주대 되는데 응급실이 거기 오늘 아침부터 내일까지 폐쇄래요. 그래서 일단 갈게요. 일단 베타랑 그거 내고 외래에서 마치니까.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오늘 안에 도착해야만 입원이 가능한 상황. 한시라도 빨리 전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주대병원에 지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아주대병원. 보호자분 어디 있어요? 오래 걸린다고. 다른 지역에 있어요. 오늘 가야 돼요? 오늘 당장 가야 돼요. 서울? 아니 아주대병원 수원이에요. 갑자기 광주에서 수원까지 가야만 하는 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살 수가 있대요. 100% 살 수가 있는데 애를 못 낳으면 뱃속에서도 사망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다 키워놨는데 저 같은 상황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근데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초저출생 시대. 붕괴되는 것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회.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합니다. 산모들의 응급분만을 위해서는 상과뿐만 아니라 마취과, 신생아 전문의 등 전문 인력과 시설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저출생의 병원들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에만 보더라도 이제 동북부 지역의 주요 병원들에서도 이제 분만실을 폐쇄하는 병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분만 취약지만 주목해 왔는데 대도시의 분만 상급종합병원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시설도 사실은 겨우겨우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의료 인프라, 지금 시장 경제에 맡길 수 있는 현재 상황의 한계치를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뒤 수원의 한 병원에서 김지연 산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쌍둥이를 무사히 품에 안았지만 구급차에 이송되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약간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약간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그렇기도 하고 갔는데 또 안 받아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 1시간, 2시간 안에도 분만이 급속히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애기 심장이 멎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짧은 4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수록 산모들의 피말리는 장거리 응급 전원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0분, 10분 이렇게 가요. 하루에 한 번이고 이제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소중해요. 이런데도 우리는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한 달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오다영 씨. 첫째 아이를 임신한 기쁨도 잠시, 저출생 시대엔 아이를 낳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보세요. 그 혹시 분만 병원 찾고 있는데 혹시 분만 가능할까요? 아, 혹시 언제 분만 가능하세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예정일이? 올해 지금 분만 예정이에요. 아, 올해요? 네. 저희가 한 6월쯤이나 7월쯤에 상가가 사라져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금 가능하신데 그 이후로는 안 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분만 병원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 하지만 염두에 뒀던 병원이 갑자기 분만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참담해요. 이게 방금 제가 검색하고 한 건데 기장에는 또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장뿐만이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병원이 많이 몰려 있는 곳도 있고 사람이 좀 많은 곳은 많고 없는 곳은 영도처럼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당장 애는 가지라는 말은 하는데 그 애를 누가 받아줄 병원이 없으니까 솔직히 이게 참 안 맞다고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오늘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병원까지는 자동차로 30분 거리. 만삭의 몸으로 운전이 어렵기에 진료가 있는 날이면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어머니 왔다 갔다 운전을? 뭐 딸이니까 해줘야죠. 해주긴 해주는데 그러게요. 참 힘드네요. 동네 가까이에는 현재 분만 가능한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만삭 되면 또 매주 가야 되는데 이제 이 거리를 매주 간다 생각하니까 막막하네요. 사실 지금은 애기 지금 태어나는 것도 사실 조금 무서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라고 제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아이 낳기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여기 코고, 입술, 여기 턱. 이 앞에 동글동글한 건 탯줄이고요. 34주 며칠? 4일입니다. 아기가 커요. 결국 태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고 전 일단 제왕절개 생각하고 있어서 날짜를 미리 좀 잡으려고요. 제가 이제 배가 많이 막달이 돼서 제가 뭐 제왕절개 자연분만 요거를 선택하는데도 거리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만약에 지금 남편도 일하러 가고 친정 부모님도 만약에 지금 도움을 못 주시는 상황에서 진통이 오면 그 거리를 가서 또 아기를 놓는다 생각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분만 병원과의 거리가 먼 분만 취약지일수록 산모들이 불안함에 제왕절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산모들의 분만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시간 안에 분만할 수 있는 뭐 병원이 없다. 산모들이 그 일상적으로 있다가 응급 상황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언제 진통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 막연한 공포보다는 자기가 선택해서 날짜 잡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뭐 그런 추세. 지금 그래서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그 제왕적 그 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엄마 개개인이 봤을 때는 분만이라고 하는 또 위험한 순간을 본인이 이제 겪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인적 자원 훨씬 더 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분만을 수십 년간 했던 병원들이 자꾸 분만 병원을 접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엄마들이 지금 우리 환경, 사회 환경이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엄마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출산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었을까요? 한국은행에서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육아 인프라 투자가 현금 지원보다 3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지원만큼이나 육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금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비현금 정책을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고 아이를 좀 질 좋은 보육 환경을 어떻게 하면 지자체가 좀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출산 지원 정책을 같이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관적이고 좀 지속적인 그런 현금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육아 인프라를 어떻게 그 지역 주민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고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만 병원이 멀다는 이유 때문에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다영 씨. 애기 목하고 어깨가 팔꿈치 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응을 하면 그때부터 살짝 돌려서 입꼬리까지 꽉 채워진 상태. 옳지요. 아이를 품에 안으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애기 태어나는 거 너무 좋죠. 저는 애기도 원래 되게 좋아하고 얘가 어떻게 커갈지 그냥 기대도 되고 해서 너무 좋은데 내 욕심으로 얘가 태어나서 좀 힘든 사회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이게 후대한테 넘겨주길 사실 좋은 세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어야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출산 대책만큼이나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는 대책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육아 인프라를 많이 가진 동네들이 더 살기 좋게 느껴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출산율을 견인할 수 있다. 적어도 출산할 용기, 출산할 선택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문 열고 나가는데 애들 그네 있고 조금 몇 걸음 나가는데 아이들이 축구할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제가 그걸 보고 자라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결혼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출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크지 않을까요? 왜 그 생각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안 할까요? 지금 양육의 환경 인프라를 살리자. 극단적인 위기에 있는 곳에서도 양육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게 하자는 얘기는 기성세대가 무엇을 양보할래야 얘기예요. 기성세대가 그 어린애들한테 무엇을 해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